안녕하세요. 은효상 이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많은 반대들이 있으십니다. 특히 누가요? 우리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굳이 법인 설립하셔야겠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 계속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법인 되면 돈도 마음대로 못 갖다 쓰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제안들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법인 전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업소득세의 증가와 경비의 부족으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사업주.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매출 대비 이익률이 높아져서 혹은 갑자기 좋은 매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율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종합소득세율 잘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12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600, 8800, 1억 5천, 3억 그 이상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갈수록 높아지죠. 세율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 부담감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으로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주의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링크를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 되는 순간 많이 피곤해지죠. 네,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미리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 성실신고 확인 사업 대상자가 되고 나서 법인 전환하는 거는 아주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법인 역시도 3년 동안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이 많은 사업주의 경우에 법인 전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말고도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도. 예를 들면 임대소득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리랜서 소득들이 있어서 그 소득들이 개인으로 다 합쳐지다 보니까 사업소득 1억에다가 임대소득 5천에다가 기타 소득 3.3% 된 여러 가지 소득들이 합산되면서 이 소득이 2억 3억 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가 부담되시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십니다. 자, 네 번째의 경우는 자녀에게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네, 그러니까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자녀들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개인 사업자의 부동산들이 여러 가지가 껴 있습니다. 공장도 있고 토지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녀들에게 승계하고 싶어요. 그냥 주면 세금이 세죠. 상속세, 증여세가 세율 자체가 최대 50%까지 가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업승계들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부동산이 아시겠지만 양도세율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좀 줄이고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가 유리할까요? 네, 현물출자 법인 전환의 경우는요. 옛날만큼 혜택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앞으로 보상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매각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다면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최대 50%에서 60%까지 육박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는 최대 22% 정도.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케이스들의 경우는 법인 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세이브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자금 조달이나 대출, 입찰 등에서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주. 그러니까 이제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등록이 돼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 대외적인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랑 거래 안 합니다. 법인이랑만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런 오더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벤더 회사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겠죠. 대기업과 혹은 중간에 껴있는 여러 벤더사들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뭐 너무 이렇게 폐업이 쉽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법인 사업자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경우들에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개인 사업주가 아닌 중소기업들, 법인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자금은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혜택을 보고자, 자금을 지원받고자, 뭔가 R&D 사업을 진행하고자 그럴 경우에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7가지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우리 해당 기업들이 이 7가지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법인 전환에 대한 고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과 관련돼서, 절세 방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들 있다면 아래 주소로 문의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